복잡한 건축물이나 통신 설비, 기계 등의 설계는 지어지는 책임이 막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기술자나 건축가의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가 마치 도미노 쓰러지듯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픽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런 리스크가 큰 실수에 대한 영상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사오, 스웨덴. 17세기 스웨덴은 당시 북부 유럽의 패권을 놓고 한창 다투던 중이었습니다. 야심이 가득했던 바사 왕조의 역대 왕들은 스웨덴이 당시 유럽 세력 다툼의 중심에서 벗어난 외야로 취급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역사의 정식 무대로 뻗어나가기 위해 전방위 이웃나라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시대 스웨덴 왕들 중에서도 특히 독보적이었던 존재가 바로 북방의 사자로 불렸던 구스타프 2세 아돌프입니다. 구스타프 2세의 목적은 우선 발트해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민지를 손에 넣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패권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군이 필요했는데 스웨덴에는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바이킹의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구스타프 2세는 북부 유럽 최대 함대를 편성하였고 바사호가 그 주력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을 모두 총동원해 만들어진 거대한 전열함인데요. 이 한 척만을 위해 천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 정도입니다. 스톡홀름 조선소에서 건조가 진행되니 거함에 스웨덴 전역이 한껏 달아올랐고 적국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628년 8월 10일 해상 전투의 승기를 사로잡을 가능성을 갖춘 이 배가 완성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사오의 첫 항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사람들이 느꼈을 낙담과 실망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필이면 첫 항해에 무려 전투의 주력이 되어야 할 배가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스타프 2세는 크게 노했습니다. 왕이 고용한 전문가들은 배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설을 내놓았는데요. 설치된 대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승무원이 만취해 있었다, 외국인에 의한 파괴 공작이 있었다 등등 수많은 가설이 나왔습니다. 진짜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3세기가 훨씬 지난 1961년 해저에서 배가 인양돼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배가 침몰한 이유는 설계상의 실수가 겹쳐져 중심 위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중심 위치가 높아진 탓에 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 큰 잠수함, 스페인. 스페인의 S-80만큼 많은 문제와 시련을 겪은 무기도 달리 없을 겁니다. 1990년대부터 설계가 진행되어 2005년에 건조가 개시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만약 당초 설계도대로 S-80를 건조했다면 끔찍하게도 잠수한 후에 다시 떠오를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수정을 위해 잠수함 건조 작업을 하는 대형 조선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사에 의뢰했더니 선체를 10m 길게 만들어 부상 중 배수량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개수한 잠수함은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수용할 수 있었던 선착장에 비해 선체가 너무 커진 나머지 스페인 정부는 선착장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시급히 조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엔지니어들의 실수는 비싸게 먹혔지만 스페인에게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S-80를 처음으로 개량한 모델인 S-81 이사크 페럴이 진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거대 아쿠아리움에 생긴 균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두바이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듭니다. 그 몰의 어트랙션 중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하면 1000만 리터의 물을 머금은 거대한 아쿠아리움을 들 수 있겠는데요.
3만 3천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의 생생한 생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25일 이 거대 아쿠아리움 유리 일부에 균열이 생기는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문객은 곧바로 대피를 해야 했고 피해 수복과 원인 규명을 위해 고액의 비용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대참사가 될 뻔한 이 사건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크릴계 접착제에 의한 수조 패널 접합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 수조의 구조 설계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어 무사히 해결된 것은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주 작은 실수로 두바이물이 엄청난 양의 물로 넘쳐나는 상황이 생겼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처참한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보스턴 고속도로 천장 낙하 사고, 미국. 보스턴의 중앙 간선도로 및 터널 프로젝트, 통칭 빅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건설 자체는 무사히 완료됐지만 이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문제와 실수가 있었는데요. 빅딕이 개통된 후인 2006년 7월 10일 테드 윌리엄스 터널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24톤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지나가던 차량을 강타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은 설계상 존재했던 다수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천장판을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도구가 올바르게 설계되지 않았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앵커 볼트는 너무 짧았고 볼트를 콘크리트에 고정해야 하는 에폭식의 접착제는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터널 건설 중인 1990년대 후반에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 말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인 것입니다. 탐사기 스키아파렐리 추락, 화성. 과학자들이 화성에 보내는 자동 탐사 미션은 종종 실패로 끝나고는 합니다. 이 때문에 화성 표면과 지하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고 지구인 탐사선이 자신들의 거처를 알아내려는 것을 전력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최종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실패는 탐사기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착륙일 텐데요. 이 탐사선은 유럽 우주기관이 개발한 것으로 2016년 3월 14일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10월 19일 화성 대기권에 돌입해 강하를 시작합니다. 그때 탐사기가 보내던 신호가 끊어져 버린 것인데요. 탐사선은 시속 약 300km로 화성 표면에 충돌했고 산산조각이 나며 화성상에 충돌 크레이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락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외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바이킹이나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 같은 미션도 미지의 존재에 방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탐사선이 추락한 건 비행 컴퓨터의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탐사선이 순간적으로 이미 화성 표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조 추진 장치인 스러스터를 끄고 맙니다. 스러스터는 결국 불과 3초 만에 작동이 끝나며 낙하산을 날려 지표용 관측기기를 전개하는 모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점에서 관측기는 아직 지표가 아닌 수킬로 떨어진 상공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탐사선이 돌멩이처럼 힘없이 낙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신 고속도로 붕괴, 일본. 1995년 1월 17일 고베 지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 20만 채의 건물이 붕괴되었고 고베항의 항만시설도 대부분이 괴멸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지진으로 파괴된 인프라 중에서는 특수한 기술에 의해 건설되어 제일 강하다고 여겨졌던 한신 고속도로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당연하지만 고속도로는 문제없이 건설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960년대의 기준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내진 기준은 여러 번 개정되었고 당시에 봐도 비교적 가까운 1980년대에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신규로 건설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꽤 오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않고 오래된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이 지진의 피해를 넓히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